라면 한 젓가락을 더 입에 넣으려던 서연의 손이 멈칫했다. 밥상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액자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작은 양장점을 운영하며 늘 우리 딸은 손재주가 뛰어나니 나중에 꼭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의 눈에는 항상 서연에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빛바랜 추억이 되었다. 서연은 액자를 소중히 감싸주며 차가운 눈물을 한 방울 흘렸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아버지와 함께 꾸었던 희미한 꿈의 조각들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고 서연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낡은 서랍장 구석에서 꺼낸 작은 보석함을 열자 그녀의 손때가 묻은 은반지 하나가 보였다. 반지의 안쪽에는 닳고 닳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녀에게 주었던 유일한 유품이었다. 아버지는 이 반지를 나의 보물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하며 그녀의 손가락에 직접 끼워주셨다. 서연은 이 반지를 부적처럼 여기며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녀는 반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손가락에 끼우고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빠 보고 싶어요. 그 작은 은반지는 그녀의 삶에서 유일하게 반짝이는 희망이었다. 그녀는 아직 이 반지가 가진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저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라고만 생각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호텔 청소부 일을 하던 서연은 복도에서 이모와 마주쳤다. 그녀의 이모는 바로 호텔의 총지배인이자 서연의 어머니에게 고용된 사람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연을 훑어보며 말했다. 한서연, 오늘은 민지 아가씨가 곧 약혼할 분을 만나는 날이니 너는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 있어. 섣불리 밖에 돌아다니다가 망신당하는 일 없도록.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다. 내 이모. 이모는 그녀를 자신의 조카로 여기지 않았다. 그저 새어머니의 지시를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했다. 그녀는 서연의 처지를 동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멸시했다. 그날 오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굵은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고 서연은 낡은 우산을 펼쳤다. 그때 웅크리고 앉아 비를 맞고 있는 작은 검은 고양이가 눈에 들어왔다. 고양이의 다리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서연은 망설였다. 그녀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주머니에는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의 돈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고양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녀는 빗속으로 달려가 고양이에게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었다. 고양이는 낯선 인간의 손길에 몸을 떨었지만 이내 서연의 따뜻한 품에 안겨 가만히 있었다. 서연은 고양이를 안고 가까운 편의점으로 향했다. 남은 돈으로 고양이 통조림과 소독약을 샀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밥을 먹이고 상처를 조심스럽게 소독해 주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녀의 낮은 속삭임이 고요한 편의점 구석을 채웠다. 서연은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고단한 삶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이 작은 생명을 보살피는 행위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행위인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서연이 집에 돌아오자 새어머니 박희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비싼 핸드백을 매만지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이복 여동생 민지가 새빨간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다. 민지의 얼굴에는 거만함이 가득했다. 한서연, 드디어 왔구나. 오늘은 너에게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려고 해. 박희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강민준 씨의 집안에서 너와의 혼사를 제안했다. 그분은 너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구나. 이 결혼만 성사되면 우리 집안의 빚은 모두 청산될 거야.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강민준. 그는 재벌 2세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방탕하고 폭력적인 성격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민지가 그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까지 이런 일이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엄마 농담이시죠. 민준 씨는 민지 언니랑.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지가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언니, 이젠 언니라고 부르지도 못하겠네. 강민준 씨가 날 처음 봤을 땐 좀 호감을 보였지만 결국 맘에 든 건 너였나 봐. 어쩔 수 없지. 네가 그분과 결혼해주면 난 다른 더 좋은 남자 만나면 되니까. 넌 어차피 빚덩어리잖아. 박희정은 서연의 떨리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네가 결혼을 거부하면 이 집은 물론이고 네가 그동안 일해서 모은 돈까지 전부 압류당할 거야. 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빚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 내게는 선택권이 없어, 서연아. 서연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덫에 걸린 작은 동물처럼 무력함을 느꼈다. 강민준과의 결혼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거절하면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은반지를 꽉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떨리는 손을 진정시켜 주었다. 그날 밤 서연은 방에 틀어박혀 밤새도록 울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절망했다. 이대로 강민준과 결혼해야 하는 걸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그동안 억눌려 왔던 작은 자아가 외치기 시작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내 삶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를 남겼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겠다고.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이제 막 깨어난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결혼식 당일 아침 한서연의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아름다웠지만 서연에게는 마치 족쇄처럼 느껴졌다. 드레스의 섬세한 레이스 장식은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과 떨리는 눈빛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고 초라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운명을 대신 살아가려는 꼭두각시 같았다. 서연아, 준비 다 됐니? 강민준 씨 집안에서 곧 올 거야. 새어머니 박희정의 목소리가 방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오히려 들뜬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서연이 아닌 이 결혼으로 얻게 될 막대한 이득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거센 불길로 변해 타올랐다. 안 돼.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1층에서는 강민준의 집안에서 보낸 검은색 고급 세단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마치 그녀의 도망을 막으려는 거대한 벽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향했다. 박희정과 민지는 드레스의 아름다움에 대해 감탄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녀들의 눈은 서연에게 향해 있었지만 그녀들의 시선은 오로지 이 드레스가 상징하는 부와 명예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박희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와야 해. 곧 출발해야 하니까. 서연은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다가 현관문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녀는 낯선 자유와 함께 거대한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밖은 쨍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뿌옇게 보였다.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그녀는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구두굽이 부러지고 드레스 자락이 찢어졌다.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과 수군거림이 그녀를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환청이 들렸지만 그녀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렸다.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스스로의 의지로 한 발짝씩 내딛고 있었다. 골목을 가로질러 무작정 달리던 서연은 누군가와 세게 부딪혔다.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은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검은색 셔츠를 입은 훤칠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표정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화가 난 듯 보였지만 이내 서연의 찢어진 웨딩드레스와 엉망이 된 모습을 보고는 표정을 굳혔다.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서연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한서연, 거기서. 박희정과 민지, 그리고 강민준의 수행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사색이 되었다. 이대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절박한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남자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저와 결혼해 주세요. 서연의 뜬금없는 외침에 남자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그녀의 눈에서 절박함을 읽었다. 남자는 뒤쫓아오는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서연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다. 결혼이라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상관없어요. 저를 이 지옥에서 꺼내주기만 한다면 제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할게요. 서연은 그의 팔에 매달려 애원했다. 그녀의 절박함에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호했다. 당신과 결혼해 드리죠. 대신 계약 결혼입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원치 않는 자리에서 도망쳐야 했거든요. 서로의 목적을 위해 잠시 손을 잡는 거죠. 남자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대로 돌아갔다가는 할머니께 혼쭐이 날 테니 이쪽이 더 나은 방법이겠군요. 그는 강민준의 수행원들을 향해 서연의 손을 잡고 소리쳤다. 이 여자는 내 아내입니다. 당신들이 이 여자를 건드린다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에 수행원들은 움찔했다. 박희정과 민지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특히 민지는 그 남자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자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이끌었다. 따라와요. 그녀는 정신없이 그를 따라갔다. 길 건너에 세워진 평범해 보이는 차 하지만 차의 문을 열어주는 그의 손짓은 우아하고 품위가 있었다. 그는 능숙하게 차를 몰고 혼란스러운 현장을 벗어났다. 차 안은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아직도 자신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옆자리의 남자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는 그저 앞만 보고 운전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서연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고마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계약이니까요. 남자는 여전히 앞을 보며 말했다. 이름이 뭐죠? 한서연입니다. 한서연 씨. 내 이름은 권지훈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부입니다. 임시로. 서연은 권지훈이라는 이름에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의 손으로 붙잡은 동아줄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녀는 아직 그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기업인 지산그룹의 젊은 CEO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그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어쩌면 조금 더 자신감 있어 보이는 한 남자로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에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은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 반지가 권지훈 집안의 문양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권지훈은 차를 몰아
한적한 교회 작은 집으로 향했다. 앞으로 당분간은 여기서 지낼 겁니다. 내 신분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 나는 여기서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거든요. 당신은 그냥 나의 아내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그의 말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낯선 곳, 낯선 사람과의 삶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처음으로 스스로 결정한 삶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 또한 함께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이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권지훈의 작은 집에서 한서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권지훈의 말대로 평범한 아내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작은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서툰 솜씨지만 정성을 다해 식사를 준비했다. 권지훈은 그녀의 음식에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묵묵히 그녀의 음식을 먹는 그의 모습에서 서연은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낯선 환경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묘한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지훈은 평소와 달리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고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서연은 밖을 내다보며 불안해졌다. 그녀는 권지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했다. 그녀는 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폭풍우가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고 서연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힘없이 열리며 권지훈이 비에 젖은 채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거실 바닥에 쓰러졌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갔다. 권지훈 씨, 괜찮으세요? 권지훈은 눈을 감은 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가락은 서연의 손에 끼워져 있는 은반지를 향해 있었다. 그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반지의 문양. 그의 말은 거기서 끝이 났고 그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그의 손발은 차갑게 식어갔다. 서연은 그의 상태를 보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다. 권지훈의 몸속에는 알 수 없는 독이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패닉에 빠졌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여러 가지 약초와 의학 지식들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식물에는 치유의 힘이 숨겨져 있다고 가르쳐 주셨다. 서연은 집안의 화분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제야 권지훈의 집에 있는 화분들이 모두 귀한 약초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폭풍우를 뚫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빗속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약초들을 찾아 헤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서연아, 세상에 완벽한 독은 없어. 모든 독에는 해독제가 있단다. 그녀는 빗속을 헤매다 마침내 그녀가 찾던 약초를 발견했다. 그것은 희귀한 약초인 천년초였다. 서연은 온몸이 젖은 채 집으로 돌아와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방법으로 천년초와 다른 약초들을 조합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리고 그녀는 따뜻한 물을 이용해 권지훈의 몸을 정성스럽게 마사지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권지훈의 차갑게 식었던 몸이 점차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에서 나오는 따뜻한 온기가 권지훈에게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권지훈은 눈을 떴다. 그의 몸은 놀랍도록 가벼웠다. 그는 곁에서 잠들어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안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다.
그는 어젯밤의 일을 희미하게 떠올렸다. 차가운 몸속에 퍼지는 독, 그리고 그 독을 치유해주는 따뜻한 온기. 그는 서연의 손에 끼워진 은반지를 바라보았다. 그 반지의 문양은 그의 가문 즉 지산그룹의 상징이었다. 그는 서연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중얼거렸다. 당신 대체 누굽니까? 그리고 왜 나를 구한 겁니까? 그때 서연이 잠에서 깨어났다. 권지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서연 씨, 당신은 나를 살렸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습니까? 서연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냥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는 항상 아픈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거든요. 그녀의 순수한 대답에 권지훈의 차가웠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그녀의 은반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반지는 어디서 난 겁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유품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권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가 오랜 친구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반지는 두 가문 사이의 우정을 상징하는 증표라는 것도. 그는 서연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아버지의 유일한 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단순한 도망친 신부가 아니라 자신의 가문과 연결된 소중한 인연이었던 것이다. 그 시각 강민주는 서연의 행방을 찾기 위해 사방을 수소문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도망쳤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에게 서연은 그저 소유물에 불과했다. 그 천한 계집이 감히 나를 버려 내가 반드시 찾아서 너를 내 발밑에 꿇어 앉힐 거야.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서연의 뒤를 쫓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서연이 권지훈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의 분노는 질투와 함께 극에 달했다. 그는 권지훈과 지산그룹이 자신의 아버지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권지훈과 서연을 동시에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준수는 서연의 이복 여동생인 민지에게 접근했다. 민지야, 내 언니가 권지훈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그 여자는 너를 배신한 거야. 그 둘을 떼어놓고 싶지 않아 민지는 서연에 대한 질투심과 권지훈에 대한 호기심으로 준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준수는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해 권지훈의 집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권지훈이 일반적인 회사원이 아니라 지산그룹의 CEO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하하, 한서연 네가 잡은 동아줄이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준수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권지훈과 서연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권지훈의 건강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면 지산그룹의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이용해 권지훈의 약점을 파헤치고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어 그 둘을 모두 파멸시키려 했다. 서연은 권지훈의 옆에서 그를 보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이 겪게 될 거대한 폭풍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구해준 이 남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살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재능은 그녀를 노리는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거대한 위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서연의 숨겨진 재능이 발현된 이후 권지훈의 집에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지훈은 서연을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섬세한 감각과 타고난 재능이 그저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님을 확신했다. 한편 강민주는 지훈의 뒤를 끈질기게 캐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했고 서연을 다시 빼앗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했다. 어느 날 지훈이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며칠 뒤에 전국 규모의 신인 디자이너 공모전이 열립니다.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예요. 서연은 망설였다. 자신의 실력이 과연 세상에 내놓을 만큼 충분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우는 단호했다. 숨지 마세요, 한서연 씨. 당신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당신의 디자인에는 당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건 그 어떤 화려한 옷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의 따뜻한 격려에 서연은 용기를 냈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보기로 결심했다. 공모전이 열리는 장소는 서연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바로 그녀가 청소부로 일했던 그 호텔의 대연회장이었다. 그곳은 그녀에게 절망과 초라함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재능을 증명할 투쟁의 장이 되었다. 공모전 당일 서연은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들고 호텔로 향했다. 긴장감에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번만은 포기하지 않겠어. 그녀의 앞에는 이복 여동생 민지가 있었다. 민지는 서연이 공모전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과 손을 잡고 서연을 방해할 계획을 세웠다. 어머 서연아, 네가 감히 이런 곳에 오다니. 여기가 네가 청소하던 곳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는 줄 알았나 봐. 민지는 그녀를 비웃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강민준이 위협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다. 서연아,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나한테 돌아오면? 그의 말은 서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민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내 옷을 만들러 왔어. 네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 민지와 강민준은 계획적으로 그녀의 작업물을 망가뜨렸다. 그들은 서연의 드레스에 일부러 오물을 묻히고 재봉실을 엉망으로 꼬아놓았다. 심지어 심사위원에게 서연이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험담하며 그녀를 탈락시키려고 했다. 서연은 절망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녀의 모든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그때 저 멀리서 지훈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서연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멀리서 서연이 겪는 고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지훈은 자신의 비서에게 서연이 필요한 도구들을 몰래 전달해 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서연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그는 서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녀가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독한 싸움을 이겨내야만 했다. 서연은 망가진 드레스와 엉망이 된 작업 도구들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파티장 한 구석에 있는 자투리 천 조각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찢어진 드레스를 과감하게 해체하고 남은 천 조각들을 이어 붙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디자인이 완성되어 있었다. 그녀의 숨결은 가쁘게 몰아쉬었고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온몸은 이 절박한 상황에 반응하며 모든 재능과 영감을 쏟아내고 있었다. 시계는 째깍거리며 그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렸다. 민지와 강민주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실패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그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손끝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그 안에는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마지막 바느질을 끝내고 숨을 골랐다. 그녀의 앞에는 그녀의 모든 절망과 희망이 담긴 새로운 작품이 완성되어 있었다. 단순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드레스보다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었다. 그녀는
이 옷이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고독하게 하지만 결연하게 무대로 향했다. 그녀의 뒤에서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고 그녀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한서연 해낼 수 있어. 그가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뿐이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투쟁이자 그녀의 승리여야만 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신부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디자이너였다. 공모전 심사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모든 참가자들의 작품이 무대 위에 전시되었다. 각자 화려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뽐냈지만 한서연의 작품은 단연 돋보였다. 찢어진 드레스를 재활용하여 만든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피어난 희망의 상징이었다. 드레스의 찢어진 부분들은 오히려 섬세한 디자인 요소가 되었고 그녀가 덧댄 자투리천들은 낡은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온전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듯했다.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작품 앞에서 멈춰 섰다. 그들은 그녀의 작품에서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깊은 감동과 스토리를 읽어냈다. 한 심사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작품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드레스의 찢어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옷이군요. 그 순간 강민준이 앞으로 나서며 비아냥거렸다. 심사위원님, 저런 촌스러운 작품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 여자는 시골 출신이라 저런 것밖에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작품은 제 동생의 아이디어를 훔친 겁니다. 그의 비난에 서연은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그녀는 강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 작품에는 그 누구의 것도 훔친 것이 없습니다. 제 작품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상처, 저의 절망,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려는 저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관객석은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때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서연의 작품 중앙에 놓여있던 작은 들꽃 하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반짝 빛을 내기 시작했다. 마치 그녀의 고독한 투쟁에 대한 응원이라도 하듯 말이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권지훈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과 함께 확신에 찬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이겨낼 것이라고 믿었고 그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작품에서 그녀의 강인함과 순수함을 보았다. 그는 이제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심사위원들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전국 신인 디자이너 공모전 대상 수상자는 한서연 씨입니다. 사회자의 외침에 대연회장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녀의 승리를 축하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를 향한 편견이나 조롱이 없었다. 그 대신 그녀의 재능과 용기에 대한 존경과 감탄이 가득했다. 강민준과 그의 동생 민지는 충격과 패배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열한 행동이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질투와 함께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진주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그 목걸이는 더 이상 그녀의 불운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이겨내고 얻어낸 찬란한 승리의 증표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골에서 온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용기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한 진정한 디자이너이자 빛나는 영웅이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새로운 삶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서연의 압도적인 승리는 대연회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모두의 입에 오르내렸다. 강민준과 민지는 서연의 성공을 지켜보며 모든 것을 잃었다. 강민준은 비열한 행동이 세상에 알려져 가문으로부터 외면당했고 모든 권력을 박탈당했다. 그의 아버지마저 그의 행동에 크게 실망하여 재산 상속권을 박탈했다. 민지는 자신이 서연에게 가한 모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자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깊은 수치심에 빠졌다. 그녀는 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갔고 서연은 그녀의 사과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공모전이 끝난 다음 날 서연은 권지훈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우승 상금으로 받은 거액의 수표를 들고 그에게 말했다. 지훈 씨,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이 돈으로 지훈 씨와의 계약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 씨, 할 말이 있습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채 태우고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드넓은 잔디밭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그림 같은 저택이었다. 지훈은 저택의 문을 열며 말했다. 이곳이 제가 사는 곳입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 아닙니다. 나는 지산그룹의 CEO 권지훈입니다. 당신과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사실 나에게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나는 내 신분을 숨기고 회사 내부의 부정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당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은반지를 가리켰다. 그 반지는 우리 가문의 가주에게만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가문의 상징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과거 우리 그룹의 수석 디자이너셨어요. 하지만 어떤 음모에 휘말려 누명을 쓰고 그룹에서 쫓겨났죠.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유품이 그녀의 가난과 절망의 시작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대한 진실의 조각이었다니.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정말이에요, 아빠가 디자이너셨다고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아버지는 탁월한 재능을 가졌지만 질투와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희생당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재능을 보고 당신이 바로 당신 아버지의 딸임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왔던 겁니다. 서연은 그동안의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느꼈던 지훈의 미묘한 위화감 자신을 향한 그의 따뜻한 격려, 그리고 공모전에서 그가 그녀를 위해 했던 모든 행동들이 이제야 이해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고마움과 함께 이 모든 것이 그저 그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서운함을 느꼈다. 그럼 우리 결혼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나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아닙니다. 처음은 계약이었지만 당신과 함께 지내면서 진심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순수함과 강인함에 나는 반했어요. 당신은 나에게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니라 나의 삶을 채워준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연의 눈동자는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지훈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읽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그녀를 지금의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날 저녁 지훈과 서연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그들은 지난날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계약 관계의 차가움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지훈이 건넨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다.
아빠 보고 계세요.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저 아빠가 남겨주신 반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반지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었네요.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서연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재능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지우는 그녀와 함께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두 사람의 사랑은 우연히 시작된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 운명처럼 서로를 향해 빛나기 시작했다. 몇 년이 흘렀다. 한서연은 이제 더 이상 낡은 원룸에서 라면을 먹던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연 디자인이라는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성장했다. 그녀의 옷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삶의 고통과 희망을 담아냈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녀의 디자인 철학은 상처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옷 한 벌 한 벌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권지우는 지산그룹의 CEO로서 회사를 혁신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재벌 2세들과는 달랐다.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회사를 성장시켰고 특히 서연의 패션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 감정을 넘어 서로의 꿈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였다. 한서연은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희망의 바늘이라는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그녀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젊은이들에게 디자인을 가르치고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얻은 성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오늘 서연은 희망의 바늘, 재단이 설립한 디자인 스쿨의 개교식에 참석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다. 연단에 선 그녀는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한때는 제 삶이 영원한 겨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이렇게 두 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빛나는 재능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주세요. 연설이 끝난 후 그녀는 스쿨의 복도를 거닐었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의 그녀처럼 눈빛이 불안하고 꿈이 희미한 젊은이들이 있었다. 서연은 그들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게요. 그때 저 멀리서 권지훈이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연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겨주었던 낡은 은반지가 들려 있었다. 지훈은 그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다시 끼워주며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이 반지를 주며 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나는 당신에게 나의 영원한 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았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었다. 그녀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그 끝은 따뜻하고 눈부신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지막 장면은 서연과 지훈이 노을이 지는 스쿨의 창가에 서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의 손에는 각자의 의미를 담은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함께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희망찬 미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고 그의 곁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았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작가를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동적인 사연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두운 조명이 드리워진 낡은 원룸 벽에 걸린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이 고요를 깨고 있었다.
한서연은 작은 밥상에 홀로 앉아 퉁퉁 불어터진 라면을 조용히 먹고 있었다. 면발은 이미 탄력을 잃었고 국물은 식어 기름이 굳어 있었다. 맛을 느끼기보다는 그저 허기를 채우기 위한 행위에 가까웠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낡은 창문 틈새로 스며든 찬바람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세상의 모든 차가움이 이 좁은 방으로 모여든 것 같았다. 서연의 눈동자는 창밖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향해 있었다. 그 빛은 그녀의 삶처럼 위태롭고 희미해 보였다. 그녀의 나이 28 남들처럼 번듯한 직장도 꿈을 향한 열정도 없었다.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녀의 삶은 빚이라는 거대한 족쇄에 묶여버렸다. 새어머니와 이복 여동생 민지는 그녀를 그저 돈 갚는 도구로 여겼다. 호텔 청소부,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서빙.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했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고 그녀의 몸과 마음만 점점 더 지쳐갔다.